프랑스의 소설 작가 기욤 미소 다들 아시죠? 워낙 유명하죠. 작품을 내는 족족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로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는 분인데요. 첫 소설 스키다마링크에 이어서 2004년 두 번째 소설 그 후회를 출간하고 그때부터 그냥 계속 지금까지 19개의 소설 모두가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이어서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소설이 또 한 권 있습니다. 네, 바로 미로 속 아이라는 책인데요. 특히 그 세 번째 소설 구해줘라는 작품이 아마존 프랑스 85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었고 국내에서도 무려 200주 이상이나 베스트셀러에 등재되기도 했답니다. 저희 집에도 한 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네, 2021년에는 프랑스 작가 최초로 전 세계 서스펜스 대가에게 수여되는 레이먼드 챈들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로 미로 속 아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트를 급습해 30억 유로 상속녀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인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범인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읽기라는 세계, 오늘의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코트다쥐르, 칸만. 구름 한 점 없는 코발트빛 하늘이 최면을 걸듯이 눈길을 잡아 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고 푸른 하늘이다. 요트 위를 맴돌던 한 무리의 갈매기들이 습기라고는 전혀 없는 청명한 대기를 가로지르며 날아간다. 은빛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45피트 요트가 간헐적으로 출렁거린다.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는 밀라노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3시간 전 니스에 도착했다. 그녀는 니스에 내려서자마자 항무관 사무실에 전화해 루나 블루호의 출항 준비를 부탁하고 나서 칸으로 직행했다. 이제 곧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요트에서 휴식을 취하며 냉정하게 따져볼 시간이 필요했다. 루나 블루호는 레랭 제도의 가장 큰 2개의 섬 사이 바다에 닻을 내려 정박한다. 오리아나는 이번 여행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한편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 그녀는 소파 쿠션을 선베드처럼 꾸며놓은 자리에 비스듬히 눕는다. 저 멀리 눈이 시리도록 파란 수평선, 위풍당당하게 솟아있는 에스테렐 산맥, 생토노레의 요새와 수도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오리아나는 니스의 푸른 바다와 주변의 눈부신 풍경을 바라보면서 긴장을 풀고 여유를 찾길 바라지만 끝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녀는 몸을 반쯤 일으킨 채로 선글라스를 벗고 바다를 둘러본다. 마치 누군가가 수은을 잔뜩 풀어놓은 듯 바다는 어느새 어두운 물색으로 변해 있다.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강한 전류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오리아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끼며 파레오로 하체를 감싼다. 가까이서 분명 인기척이 느껴졌다. 조타수나 경호원을 데려오지 않은 걸 후회했지만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다. 그녀는 아래층 갑판으로 내려와 조타실 내부를 살펴보고 나서 선체를 따라 이어진 창문을 통해 객실 안을 들여다본다.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좀처럼 불안함이 가시질 않는다. 나는 지금 누굴 두려워하는 걸까? 아드리앙? 아이들? 아니면 가증스러운 아델 켈레르? 오리아나는 복부를 꽉 조여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고자 심호흡했지만 여전히 산소 결핍이 느껴지는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가운데 습기라고는 전혀 없이 건조하던 공기가 벼란간 끈적거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숨쉬기가 답답하고 거북해진다. 몸을 돌리는 순간 다시 한번 인기척이 느껴진다. 분명 누군가 가까이 있는데 시야에 포착되지 않는다. 트랩 쪽으로 몸을 숙인 순간 요트의 승강구에 묶여있는 고무보트 한 척이 눈에 들어온다.
누군가 요트에 올라탔다는 뜻이다. 관자놀이에서 요란하게 뛰는 심장 박동이 느껴진다. 오리아나는 다시 플라이 브릿지로 올라가려다가 너무 허둥대는 바람에 사다리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갑판으로 떨어진다. 잠시 머릿속이 아득해졌다가 눈을 떴을 때 햇빛을 맞고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실루엣이 눈에 들어온다. 검은색 잠수복을 착용한 괴한은 쇠꼬챙이인지 부직갱이인지 모를 무기를 손에 들고 있다. 얼굴에 복면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오리아나는 괴한의 정체를 알아보았고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든다. 그녀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괴한이 휘두른 쇠꼬챙이가 머리와 목을 가격했고 오리아나는 미처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갑판을 적시는 동안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하염없이 울려 퍼진다. 레랭제도 부근에 정박해둔 요트에서 괴한에게 피습당한 이탈리아 기업가의 상속녀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 니스마탱 2023년 5월 6일자. 이탈리아 기업가인 카를로 디 피에트로의 딸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가 지난 금요일 저녁 레랭제도 부근에서 정박 중이던 요트에서 무참하게 폭행당해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요트 피습 사건이 벌어진 레랭제도 인근은 더할 나위 없이 매혹적인 장소로 유명하다. 금요일 저녁에 비극이 발생한 장소가 하필이면 레랭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생트 마르그리트 섬과 생토노레 섬 사이 해상이라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지역은 코트다주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종군 기자 출신이자 성공한 출판업자인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 디 피에트로 가문 소유인 루나 블루호는 레랭제도 인근에서 정박해 있다가 최초 목격자에게 발견되었다. 저녁 8시 30분에 배를 끌고 항구로 들어오던 에덱 비즈니스 스쿨 여학생 2명이 요트 갑판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처음 발견했다. 두 여학생이 요트에 올라가 확인해 본 결과 피해 여성을 숨진 상태로 판단하고 즉시 지중해 해양 구조대인 크로스메드에 신고했다. 크로스메드는 구호팀을 편성해 현장에 급파했다. 피해자는 이탈리아 출신 기자이자 출판업자인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로 밝혀졌다. 올해 나이 38살이고 저명한 기업가인 키를로 디 피에트로의 상속자다. 오리아나의 몸에 남아있는 수많은 상해 자국으로 미루어 볼 때 범인은 쇠꼬챙이를 사용해 무자비한 폭력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시몬 베일 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되었다. 참혹했던 범행 현장. 최초로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한 두 여학생 가운데 하나인 파니 앙젤리는 사건 현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했다고 증언했다. 갑판 전체가 온통 피투성이었어요. 피해자의 얼굴에는 깊게 베인 상처 자국이 있었고요. 니스 경찰청 강력반이 레랭제도 인근 해상에서 벌어진 요트 피습 사건 수사를 맡게 되었다. 사고 당일인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날씨가 더없이 화창했는데 늦은 오후부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부터 기상 여건이 더욱 나빠지면서 요트 계류장을 찾는 인적이 드물었다. 요트 피습 사건이 발생한 금요일 저녁 직후 요트 계류장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탐문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에 착수한 니스 경찰청 강력반은 시민들에게 요트 피습 사건과 관련해 지극히 사소한 정보라도 즉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 수사팀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오리아나는 요트 피습 사건이 발생한 레랭제도 인근 지리에 익숙할 뿐더러 앙티브고제 아나벨이라는 이름의 저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바다에 정박해둔 요트에서 피습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였다고 한다. 피해자의 남편인 재즈 피아니스트 아드리앙 들로네와 두 자녀는 며칠 전부터 앙티브곳 저택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의 피습 소식으로 들끓는 이탈리아. 바르마탱 2023년 5월 7일자.
이틀 전 요트에서 피습당해 시몬 베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는 매우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시몬 베일 병원의 의료진은 말했다. 오리아나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개골 외상을 비롯해 흉부와 목에 셀 수 없이 많은 상처를 입었고 팔다리에도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 사건, 온갖 가설만 난무할 뿐 확실한 증거 없어. 니스마탱 2023년 5월 7일자.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닌 계획적 폭행 사건이었을까? 신원 미상의 초대 손님과의 언쟁이 참혹한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살인을 목표로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일까? 현재 경찰의 오리아나 피습 사건 수사는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토요일 아침 해양경찰 소속 잠수부들이 오리아나 피습 사건 관련 단서를 찾기 위해 요트가 정박해 있던 바닷물 속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전날 과학수사대 요원들은 길이 15m의 F45 플라이브릿지 모델인 루나블루호 내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변변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사건 당일 요트 계류장에 드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탐문수사 역시 별소득 없이 마무리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고무보트 한 척이 레랭제도 해상에 정박해 있던 루나블루호 근처로 접근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그 고무보트가 어디에 있고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탈리아에서는 살인 청부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일 수 있다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 오리아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익명의 인사는 마피아 개입설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오리아나는 기자와 출판업자로 일하는 동안 여러 마피아 조직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오리아나는 나폴리 마피아, 유럽 지역의 마약 커넥션, RAF와 연관돼 있었죠. 디 피에트로 그룹 대변인은 오리아나의 마피아 관련설을 터무니없는 모함이라며 반박했다.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 여사가 마피아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발언에 신중을 가해주길 바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이나 가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부디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아 그날 일을 명백하게 증언해 줄 때까지 근거 없는 억측을 삼가길 바랍니다. 저명한 기업가의 상속자이자 우상 파괴적인 행동에 앞장섰던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는 어떤 인물일까? 밀라노에서 태어난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는 저명한 기업가 카를로 디 피에트로의 딸이다. 1984년 6월 18일 생인 그녀는 이복 동생 스테파노보다는 9살 연상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 실험 영화센터를 졸업한 오리아나는 학창시절에 모델로 활동했다. 이후에는 2005년 RAA 이탈리아 공영방송에서 지역 문화계 소식을 전하는 프리랜서 기자로 사회활동을 시작한 뒤 줄곧 해외 특파원을 지냈다. 과거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체첸 공화국의 전쟁 당시에는 종군 기자로 명성을 떨쳤다. 코리엘의 델라세라의 보코하람의 반란, 멕시코 정부가 펼친 마약과의 전쟁, 수단 다르푸르에서 자행된 참혹한 인종학살 등을 다룬 기사를 기고해 세계 전역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2010년에 다시 RAI로 복귀한 오리아나는 카메라 기자이자 사진작가인 풀비오 클레멘테와 자주 한 팀을 이루어 활동했다. RAI 채널을 통해 이탈리아 시청자들에게는 낯익은 인물이 된 그녀는 아랍의 봄을 취재한 뒤 리비아와 시리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중동 전문 기자로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2013년에 중동에서 취재 활동을 펼치던 오리아나는 다른 4명의 기자들과 함께 무장 이슬람 용병들에게 납치당했다. RAI 소속 3명의 기자들과 2명의 프리랜서 기자들은 이비드 지역에서 수주일 동안 인질로 잡혀있는 동안 수시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납치범들은 그들에게 스파이 활동을 벌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여러 감옥을 전전하게 하면서 인민재판정에 세우겠다고 위협하다가 결국 풀어주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납치범들에게 고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얻어낸 대가라는 설이 파다했다. 오리아나는 이슬람 용병들에게 납치되어 지내는 동안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그 사건은 그녀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오리아나의 종군 기자 경력은 서둘러 막을 내렸다. 2014년 오리아나는 디피에트로 가문에 자본을 투입해 아넬로 디 지세 출판사를 설립했고 다양한 소설들과 논픽션 작품들을 출판해오고 있다. 오리아나 디피에트로 사건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 AFP 2023년 5월 10일자. 현재까지 우발적인 강도 사건이 살인미수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니스 검찰청의 필리프 레클리즈 검사는 언론을 통해 잘못 보도되고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을 바로잡았다. 아직 고무보트를 타고 정박해둔 요트로 접근한 다음 몰래 승선한 괴한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증언한 사람은 없었다. 참혹한 폭행이 자행되던 날 저녁 시간에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고무보트가 요트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는 증언은 있었으나 그 어떤 영상 자료로도 확인되지 않았다. 니스 경찰청 강력반 수사팀은 아직 우발적인 강도 사건이었는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피습 사건이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RAI에서 기자로 재직 시절 중동의 위험 지역에서 돋보이는 취재 활동을 펼쳐 명성을 얻었고 이후 출판사를 설립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둔 오리아나에게 과연 어느 누가 원한을 품고 그토록 참혹한 피습 사건을 저질렀는지 아직 전혀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사경을 헤매는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 니스마탱 2023년 5월 12일자. 시몬베일 병원에서 2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오리아나의 회생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알려졌다. 시몬 베일 병원의 쥘 바르톨레티 외과 과장은 오리아나의 상처가 심각해 당장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하게 차도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디피에트로 제국 이탈리아 최고의 기업가 가문에 대한 심층 해부. 로피니옹 2023년 5월 13일자. 2021년에 73세로 유명을 달리한 카를로 디 피에트로 총수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00억 유로에 달하는 거대 기업을 이끈 이탈리아 최고의 기업인 가운데 하나다. 카를로 디 피에트로는 자신의 이름을 딴 안경과 광학렌즈 제조회사, 은행과 보험사로 이루어진 금융그룹,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명품 브랜드를 두루 보유한 거대 자산가였다. 25살이 될 때까지 보잘것없는 영업사원에 불과했던 그는 그야말로 기적적인 성공을 거두어 초미의 관심을 받았다. 카를로가 사망한 이후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은 두 번째 부인 로라, 자동차 레이서인 아들 스테파노, 기자이자 출판업자로 성공한 딸 오리아나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디피에트로 그룹의 상속자들은 GIG, 즉 디피에트로의 재산을 총괄하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33%씩 보유하게 되었다. 나머지 1% 자산은 카를로의 오른팔로 불리던 아젤리오 카페키가 확보하고 있다. 아젤리오 카페키는 디피에트로 그룹의 회장에 임명되면서 대외적으로 비치기에는 하나로 똘똘 뭉친 가족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미지를 굳혔다.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 사건, 수사선상에 오른 부부관계. 니스마탱 2023년 5월 13일자. 오리아나 부부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 부부와 잘 알고 지낸 어느 지인은 말했다. 오리아나와 아드리앙은 정열적이면서 파란만장한 관계였어요. 두 사람은 깊이 사랑했고 서로 상대를 독점하길 갈망했죠. 앙티브 고제에 있는 오리아나의 저택 아나벨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여성은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그들 부부는 자녀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두 분은 자주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어요.
오리아나는 툭하면 화를 내기 일쑤였죠. 게다가 화가 치밀면 활화사처럼 폭발하는 기질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리아나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릇을 던져 박살내버린 일도 덜어 있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두 분의 부부싸움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상대가 진심으로 미워 다툰다기보다는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애정싸움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가사도우미에 비해 수영장 관리인의 증언은 훨씬 더 신랄했다. 그는 아드리앙 들로네의 입에서 터져나온 거칠고 위협적인 말들을 그대로 옮기면서 심지어 그가 부인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가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아드리앙이 오리아나의 양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격하게 흔들어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오리아나의 몸 여기저기에 심한 멍자국이 남을 정도였죠. 수사팀은 당사자인 아드리앙 들로네에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몇 번이나 연락을 취했으나 단 한 번도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의식을 되찾은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 니스마탱 2023년 5월 14일자. 디 피에트로 그룹의 상속자인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가 요트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만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의료진은 오리아나의 예후에 대해 밝히길 꺼려하고 있다. 잠시 의식을 회복했으나 끝내 심각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 니스마탱 2023년 5월 15일자. 지난 5월 5일 요트를 타고 레랭제도로 나갔다가 괴한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쓰러진 이후 칸의 시몬 베일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가 요트 피습 사건 발생 열흘 만인 지난 5월 15일 저녁 8시경 38살의 나이로 숨졌다. 오리아나는 괴한의 공격을 받고 두개골과 목, 얼굴 부위에 극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요트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폭행 사건이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 살해 사건은 마르세유 재판소에 제소될 예정이다. 이탈리아 정부와 디 피에트로 그룹은 오리아나의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몹시 우려하고 있다. 조만간 이 사건은 마르세유 재판소에 제소될 예정이다. 그 경우 마르세유 재판소 수사판사의 지휘를 받는 마르세유 경찰청과 니스 경찰청이 이탈리아의 밀라누 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벌이게 된다. 사망 직전 경찰이 입회한 상태에서 짧은 증언을 남긴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 단독 르프행 2023년 5월 16일자. 오리아나가 사망 직전 강력반 형사가 입회한 가운데 짧은 증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오리아나의 증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후속 기사에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 사건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바스마탱 2023년 5월 17일자. 경찰은 오리아나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은행으로 송금한 30만 유로의 자금에 대해 의문을 품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청에 출두한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의 남편 아드리앙 들로네. 니스마탱 2023년 5월 18일자. 니스경찰청 강력반 수사팀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오리아나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만든 한 사람 또는 복수의 범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 사건,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난 아드리앙 들로네. 니스 검찰청의 필리프 레클리즈 검사가 아드리앙 들로네를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드리앙은 부인이 요트에서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니스 경찰청 강력반 수사팀의 소환을 받고 출두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된 조사는 저녁 6시 3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아드리앙은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